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한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Do you know 김치? 라고 묻던 시대는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인에게 나 김치 좋아해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 이미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30%,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55%를 넘을 정도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미지 좋은 나라로 꼽히던 일본과 싱가포르조차 매우 긍정과 긍정 응답을 합쳐도 7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는 단연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외국 유명 축제나 시사회 등 각종 행사에 한국인들이 초청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유럽 국가 사람들조차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했던 한국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오직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CNN은 한국어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치 현재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처럼 그 다음은 한국어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한국어의 기초를 배울 때 접하는 한글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투자해도 쉽게 익힐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에 좌절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흔히 한글이라는 문자와 한국어라는 언어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었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글과 한국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일화를 상세하게 기록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외국인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저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과거에는 영어가 많은 나라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결국 다른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제 나라가 발전을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 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워보기로 결심했고 어떤 언어를 배우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망설임 없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를 정말이지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과 다양한 무대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한 유명한 축제에 오른 한국 가수 블랙핑크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더욱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 부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의 선생님은 처음 제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게도 한글은 이틀 만에 모두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웠습니다. 마치 그림과 같은 한국의 문자는 사용하기 쉬웠고 다양한 소리를 문자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의 경우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가 3,400개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약 8,8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이토록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공부를 넘어 웅장한 마음까지 들게 했고 하루빨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어의 실제 수준은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단계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어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글만 배우면 스스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기대했지만 안녕하세요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사말 외에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에 한국어 선생님께 저의 상황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며 그 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한 언어가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글이 쉬웠기 때문에 한국어도 당연히 쉬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저를 후회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국어 학습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제 삶의 질을 밤노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어는 말하는 억양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문장 안에서도 숨겨진 뜻을 내포할 수 있으며 제가 들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영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러한 풍부한 표현력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한국의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과거부터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웠고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표현의 폭도 좁으며 표현을 하더라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그러한 애매함이 없었고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뚜렷한 구분이 있어 어른들에게는 존경을 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삶의 질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훌륭하고 의미 있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한국어가 제2의 공용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꼭 배우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까지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았지만 한글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어의 어려움에 눈물까지 흘렸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될 만큼 행복하다는 한 외국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비교적 배우기 쉽다는 점 때문에 한국어도 쉽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없는 외국인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국어 학습에 뛰어든다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 역시 대부분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해외 반응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